예, 지금까지 우리가 그 디스크리트하게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어떤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팅 하고 있는 서포트 영역을 트랜스폼 해가지고 우리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타겟 디스트리뷰션까지, 타겟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까지 보내는 방법을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것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디스크리트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하고 이제 디스크리트한 이제 플로우를 정의를 했고, 여기다 스트럭처링도 했고, 로스가 왜 그렇게 나온지도 살펴보았고, 그다음 다른 예를 들면 VA와 연결해서 쓰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제 아까 이 차원에서는 우리가 알아본 것은 이제 스트럭처를 알아봤으니까, 이 스트럭처를 잘 알아보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로스라든지 이런 구조 자체의 펀더멘탈을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뭐 대번에 눈에 띄지 않습니까? 디스크리트한 것을 컨티뉴어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던 분들도 일찍부터 이 디스크리트 트랜스포메이션 플로우를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 플로우로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재밌고 연구 과정에서 이제 발견됐던 거는 이 Continuous Transformation Flow가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영역의 기존 연구와 만나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더 재밌어졌던 것이죠.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발전하기 앞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 뭐 당연히 지금 왜 교수님 갑자기 뭐 비전을 하고 앉아 계십니까? 얘기 나오는데,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랑 닮아져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재밌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일단 보는데,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그냥 비전하시는 분들은 꼭 어쨌든 이 스트럭처에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이 레이어의 진행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쪽이 이제 레이어의 진행 방향이고, 포워드 패스인 것이고, 이 포워드 패스를 탔을 때 그럼 데이터는 어디 있겠어요? 여기 X가 있고 뭐 저 밑에 어딘가 뭐 Y가 있다는 거, 이런 거겠죠. 이제 근데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정리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 하면, X가 뭐 흘러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뭐 GT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흔히 뉴럴 네트워크가 하듯이 GT가 웨이티드 레이어 통과하고, 여기는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하고, 웨이티드 레이어 통과하고, 막 그럼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보통은 통상적으로 여기는 한 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웨이티드 레이어에 렐루 거치고, 요게 또 웨이티드 레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기는 한데, 구조가 좀 재밌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 GT에서 바로 넘어오는 이쪽에 이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기는 루트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요 루트를 우리는 뭐라고 뭐 스킵 커넥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아요. 스킵 커넥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스킵 커넥션이 원래는 FGT만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여기에 대해서 계속 컴파운딩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가는 워드가 여기서도 워드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트랜스포메이션 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플러스 GT가 여기에 더 붙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스킵 커넥션과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구성하셨던 분들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좀 이제 얼리 타임인 거죠. 이제 이 얼리 타임에서는 이 아주 긴 뎁스를 레이어의 체이닝을 사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뭐 그레디언트 시그널이 로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계속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매겨가지고 저 퍼스트 레이어까지 가야 되는데, 백 프로파게이션 해야 되는데, 그 백 프로파게이션 하였을 때 이 그레디언트가 로스돼서 잘 안 배워지더라, 특정한 부분만 배워지더라, 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충분히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보낼 수 있는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레디언트가 왜 로스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액티베이션 때문에 로스가 된다는 겁니다.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있어가지고 이게 로스가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시그널을 최대한 안 타면서 그레디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스킵 커넥션을 이용하면은 GT+1에서부터 GT까지 바로 연결되는, 액티베이션을 거치지 않고 연결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 그레디언 시그널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요 CVPR이죠. 뭐 비전 학회에서 이렇게 연결 많이 했고, 레즈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한때 이제 디팩토 스탠다드로 많은 뭐 비전 백본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GT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포뮬레이션의 구조가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요 포뮬레이션의 구조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뭐랑 유사하냐 하면은 여기 있는 구조랑 되게 유사해요. 요거는 우리가 이번에 살펴봤던 것이죠. 이 커플링 플로우지 않습니까? 커플링 플로우의 형태인 것이고, 커플링 플로우에서 어떤 것이 유사하냐 하면, 예를 들면 XA에 있는 것이 그대로 GTA로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XA가 그대로 GTA로 연결된다. 요게 위로 포뮬레이션 차원에서 보면 이 Generalized Coupling Flow에서 XA라고,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X의 두 파트를 나눠서, 이 파트 나누는 것도 이거는 스트럭처링 연구니까 뭐 어쨌든 두 개로 잘 나눌 수 있겠죠. 예, 두 개를 잘 나눈 상태에서 XA가 다음에 F를 탄 이후에도 그대로 XA로 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아이덴티티잖아요. 저도 파샬리는 아이덴티티인 상황이다. 이 아이덴티티인 상황이 여기는 스킵 커넥션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물론 변형되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어떤 변형되는 부분이냐면, 이거는 XB가 있었던 파트인데 XB가 이제 트랜스포밍이 되는 거죠.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느냐, XB를 원래 재료로 쓰지만 이 재료를 이제 업데이트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XA에 의해 가지고 업데이트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이덴티티이고 일정 부분은 트랜스폼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는 일정 부분은 트랜스폼 되어 있고 일정 부분은 아이덴티티라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된다라는 이 Generalized Coupling Flow와 즉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스트럭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발견을 하였고,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뎁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실 네트워크는 레프레젠테이션의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레이어가 하나 둘 셋 쌓여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 둘 셋 돼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레이어를 쌓는다는 것은 플로우의 스텝을 프로파게이트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의 또 다른 이게 유사한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했을 뿐인 것이지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은 잠시 후에 논하도록 하고, 어쨌든 레즈넷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는 이게 풀 디멘전, GT의 풀 디멘전을 쓰잖아요. 그래서 풀 디멘전을 쓰기 때문에 올 디멘전이 프로세스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에서는 일부만 프로세싱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거에 익스클루시브한 나머지들은 키핑 되고 있다 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죠. 넘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일까? 비슷한 점 얘기했으니까 결정적 차이점. 이 결정적 차이점을 더 트리트먼트를 해야지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플로우 모델로 이제 리듀스 시켜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레즈넷의 구조에서 무엇을 더 가정을 해야 됐을까? 플로우의 핵심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